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에서 뭐가 있느냐? 이제 표현들 중에 하나가 표준형이 있고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표준형을 대부분 사용하게 될 텐데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심이 나와 있으면 보통은 표준형으로 많이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한다. 오케이? 중심이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나와 있으면 보통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 뭐 딴 거 별로 없습니다. 딴 거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요런 것들 좀 봅시다. 원이 하나 요렇게 있어요. 이제 원에 대한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저 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 첫 번째, 원에 해당하는 점피가 있어. 원 내부에 점피가 있다고 칩시다. 원 내부에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 외부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원 내부에 대한 부분에서 길이적인 측면을 먼저 첫 번째로 봅시다. 길이적인 측면을 먼저 보자는 얘기야. 이 이미지가 딱 그려져야 되거든. 가장 짧은 P를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 누가 되겠어? 가장 짧은 현. 가장 긴 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뭐가 되겠어요? 지름이 가장 긴 현이 되겠지. 얘가 가장 긴 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짧은 현은 누가 된다? 얘를 지나면서 수직인 얘가 가장 짧은 현이 됩니다. 됐나요? 자, 길이적인 측면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 부분에서 가장 짧은 그러니까 거리가 가장 짧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여기가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지. 여기가 어디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재고 난 다음에 중심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걸 D라고 합시다. 오케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얘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렇죠. D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었을 때에 D에다가 어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최대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D 더하기 R이 되더라.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외부의 점에서 점을 그었었을 때. 자, 그래서 요것들을 기반으로 길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외부의 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외부의 점에서 자 접선을 그었어. 좀 더 멀리 그었다고 칩시다. 멀리 그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접선을 그었어. 그럼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야. 자, 직각삼각형 수선의 발.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직교하면서 이 거리 같다라는 거. 그리고 소공식 적용하면 돼. 뭐? 소공식 적용하면 돼. 소를 이용하자라는 얘기야. 소의 기본은 닮음입니다. 닮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됐어?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얘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원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대. 원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서로 직교하더래.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직교하더래. 외부에서 점을 그었는데 직교하더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림을 계속 그려주느냐 하면 결국 그림을 그려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적절한 그림이 나오면 쉽게 푸는 거고요. 그림이 안 나오면 그냥
허둥지둥대다가 못 푸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직교한다는 얘기야. 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뭐 한다? 직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직교한다. 그럼 뭐가 등장해? 직각 뭐가 등장하겠어? 정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정사각형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렇게 점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게 다가 아닐까? 이게 거의 대부분 다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길이 점이 있어요. 점과의 위치 관계를 봅니다. 점과의 위치 관계가 안에 있을 때, 점P가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로 끌어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이 있는데 직선이 있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또한 너무 중요하죠, 쟤는. 너무 중요합니다. 가보자. 직선이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서로 교점이 없는 거야. 자,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없다라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겁니다. 그럼 교점이 없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크다. 오케이? 됐니?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얘는 외우는 건 아니고 직선이 있으면 뭐를? 반지름과 직선까지 거리. 점짓거 사용한다는 얘기죠. 직선까지 거리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심에서입니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중심이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서 가는 건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미지야. 이거 외우지 않아. 반지름이 더 클 때, 반지름 작을 때 만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림을 그려. 그림을 살짝 보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의 최대 최소가 만들어진다. 한번 해볼까? 가장 짧은 점. 가장 짧은 거리, 여기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지. 이만큼 거리가 점짓거를 활용해주면 만들어질 겁니다. 뭐 한다고? 점짓거를 사용한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재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빼주면 돼?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돼.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주면 됩니다. 점짓거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리를 D라고 둡시다. D 빼기 R입니다. 여기가 D 빼기 R이 되겠고. 오케이? D 빼기 R. 가장 긴 거리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D 더하기 R이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제작되어서 나오느냐 하면 단순히 이렇게 봤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근데 외부에 삼각형 PQ가 있어. PQ고 원위의 점이 R이 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야. PQR의 최대값,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어디를? 여기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위의 점 R에서 이게 최대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라고. 최소 넓이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PQR의 최대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응용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 기반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더한 게 높이가 된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뼈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교점이 없었을 때는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야. 자, 두 번째입니다. 원이 있어요. 근데 두 점에서 만날 때를 봅시다.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이 이렇게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조적인 그림 그리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다. 그건 안 될 건데. 자, 보조 그림을 그립니다. 보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계속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원의 중심 찍고 수선의 발 내리고 2등분 된다라는 것까지도 표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 반지름 하면 2등변 삼각형 만들어지지만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에서 얘까지 거리는 뭐를? 점직거를 이용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점직거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피타를 이용해서도 이용해 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활용 가능한데 원은 거의 대부분 점직거입니다. 점직거가 거의 대부분 문제 풀 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 됐죠? 여기에서도 어디까지?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점, 얘가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고 점직거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현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겁니다. 안 내리면 안 보입니다. 뭐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안 보인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접하는 게 꽤나 중요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긴 한데 뭐 얘도 거의 못지않으니까 접할 때 있습니다. 자, 접할 때도 다양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 딱 한 개는 외울 거야. 한 개 정도는 외울 겁니다. 한 개 정도로 외울 거고 나머지는 외우면 이득이 되니까 외우는 거고 안 외우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안 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접하는 게 있어요. 자, 접하는 게 있으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접한다. 그러면 접점이 있으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은 무조건 수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다? 어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점직거가 누구랑 같다? 점직거가 반지름이랑 같다 라는 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예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개가 더 있어요. 뭐냐? 반지름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는 직교한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반지름의 기울기와 누구랑? 여기 들어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직교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됐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쌤 판별식은 사용하나요? 하긴 해. 진짜 특수한 몇몇 가지 경우에서 판별식을 사용하기는 해.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도 얘들아 생각해봐. 얘 판별식이 0은 그 적기는 적으나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판별식 제로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가 복잡한 경우도 있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기도 해. 거의 사용 안 한다라고 보다는 특수한 상황 오늘 가르쳐 줄게. 언제가 되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서만 몇몇 가지에서 사용합니다. 왜? 얘로 대체할 거니까. 자, 접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됐어?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됐니?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우리가 뭐를?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주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은 알아야 돼.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이 있겠지. 원 위에 점이 P, Q라고 둡시다. 뭐가 주어졌다고? 원 위에 점이 주어졌다고. 점이 주어졌다고. 그럼 생각이 나는 게 뭐 있어? 기울기만 알면 되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뭘 활용한다? 반지름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서로 직교한다.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주어질 때인데 얘는 반지름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직교한다라는 걸 이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반지름 기울기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특히 외운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외운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0,0이야. 0,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공식은 뭐냐? PX 플러스 QY는 R제곱이야. 뭐? X좌표 하나 적고 X 적고 Q 하나 적고 Y 하나 적고 이게 R제곱입니다. 이게 뭐냐? 자, 요거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 특징이 뭐예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입니다. 0,0일 때만입니다. 다른 것은 왜 안 오는데요?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4장 배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0,0인 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고? P 한 번 적고 X 한 번 적고 Q 한 번 적고 Y 한 번 적고 그 다음 R제곱 해주면 돼.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위에 제시된 원리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얼마야? 반지름의 기울기가 반지름 기울기가 얼마냐? P분의 Q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Q분의 P가 됩니다. 다 됐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Q분의 P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이 P에 그 다음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Q를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됐죠? 지나는 점이 P, Q, 기울기가 요거. 양변에다가 뭘 곱해준다? Q를 곱해줘. Q를 곱해줍니다. Q 곱해줄게. 정리하자. Q, Y는 마 P의 X 하나, 여기에 플러스 P제곱 하나, Q를 곱했기 때문에 Q의 제곱 하나, Q의 제곱이 P의 제곱 더하기 Q제곱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R의 제곱 된다라는 거 하나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접선 딱 한 개 외우는데 그게 얘입니다. 자, X 하나 X, X좌표 한 번 X, Y좌표 한 번 Y. 그 다음에 뭐다?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그냥 그대로 온다는 얘기야. 됐죠? X의 X, Y의 Y, R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원위에 점이 주어질 때가 첫 번째 타입이라면 두 번째 타입은 뭐냐? 반지름이 주어질 때입니다. 반지름이래.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문제에서 줄 겁니다. 기울기 줄 겁니다. 그러면 자,
그 기울기를 별이라고 둘게. 그럼 뭐 해주면 돼? 첫 번째 y는 별 x 플러스 b라고 두지. 그 다음 두 번째 뭘 사용하면 된다? 점집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사용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관계식 구하면 그냥 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자, 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 요 부분입니다. 원 위래. 원 밖에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에 점이 주어질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얘들아, 이것만 제대로 소화해내고 연습 문제 좀 풀면 그냥 원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자, 됐지? 원 밖의 점이야. 원 밖의 점에 뭐가 있다? P, Q가 있어. 그러면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관계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점직거로 또 세운다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는 누가 뭔지 모르느냐 하면은 원 밖에 점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y는 기울기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x 빼기 p 더하기 q는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p, q를 주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잡기야. 직선 또는 접선이죠. 접선식 가정하기야. 밑에 가정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사용하면 된다? 두 번째 점직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끊잖아. 그러면 접선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 나와? 무조건 2개 나와. 무조건 2개 나옵니다. 무조건 2개가 나오는데 얘들아 봐. 여기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기울기가 있잖아. 됐어? 됐지? 기울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P가 쭉쭉쭉쭉쭉쭉쭉쭉 더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0,0 그리고 외부의 점이 만들면 1이고 1,3이었다고 칩시다. 됐지? 외부의 점이 1,3 외부의 점 1,3에서 그은 접선을 싹 다 구해봐. 접선을 싹 다 구해봐. 그러면 자 먼저 뭐부터 한다? 1,3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y는 m에 x 빼기 1에 더하기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1인 원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세요? 자, 점집거 사용하자고. 여기와 여기 접할 거니까. 뭐 이렇게 접할 거잖아. 접하잖아요.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라는 걸 써봅시다.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제로가 있어. 가볼게. 얘랑 어디까지? 0,0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가볼게.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0 대입하고 0 대입하니까 여기 남는 게 뭐야? m 빼기 3의 절대값. 이까지 해야 되죠? 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그 값이 얼마가 돼? 그 값이 맞나? 맞죠? 그 값이 1이 돼.
이까지 해야 돼? 얘를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쪽에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 뭐 나오느냐?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m이 얼마가 나와? m이 얼마 나오지? 3분의 4 나오나? 맞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 이유가 뭘까? 거듭 얘기하지만 주의를 조금 가지시고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몇 개? 무조건 2개입니다. 한 개가 나오면 한 개가 나왔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 개 나올 수 있어요. 왜? 왜 그러냐? 누구? 태생적으로. 표준형은 누구를 못 가지니까 x 이꼴 p를 못 가지니까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냐면 실제로 1,3이면 여기가 1,0이잖아. 위로 쓱쓱쓱쓱쓱쓱쓱쓱쓱 가가지고 여기서 1,3에서 접선을 끄었는데 접선이 2개 나오는데 기울기가 있는 거랑 기울기가 없는 게 있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별도로 x 이꼴 1이라고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가지로 잡아야 됩니다. 끝! 접선까지 다 했습니다. 일단 접선까지 다 했고 문제 좀 풀고 쉬었다 갑시다. 어디냐? 지난 시간에 3-3번까지 얘기해 드렸고요. 가자. 3-4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있어. 교점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립하기 위해서 대입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고 이게 25가 돼. 그러면 2x제곱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x 1 넘겨주면 마이너스 24 이거 이꼴 제로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는 제로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x가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4하고 3이 나와. 이까지 해야 되죠? 됐어요? 이거 됐죠? 자, 뭘 찾았다? 교점의 x 좌표를 내가 2개를 찾았다. 교점의 x 좌표를 2개를 찾았으면 y 좌표 누가 되는데? 아니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 대입해야죠. 오케이? 마이너스 3. 3 대입하면 얼마? 4. 됐어? 그러면 이게 뭐야? 특징 봐. 원의 중심이 뭐야? 0,0이야.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오케이? 0,0일 때는 원위에 있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원위의 점에 x좌표 하나 적고 x 적고 y좌표 하나 적고 y 적고 그리고 r제곱 하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4 하나 적고 x 적고 마이너스 3 하나 적고 y 적고 25라고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 두 번째 3 하나 적고 x 적고 4 하나 적고 y 적고 25 이렇게 적으면 첫 번째 1번 문제 정답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저는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좌취에 접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2번 문제는 뭐야? 원점에서 거리가 4이래. 4인 점들. 그러니까 얘를 x, y라고 하면 빼서 제곱하고 그거니까 원의 중심이 4인 원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주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거기 봐.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의 자치. 원점에서의 거리가 4인 점들의 자치. 원을 이루겠죠. 여기서부터 삥 둘러서. 그래서 얘가 됩니다. 두 번째, 누구랑 수직이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수직이다. 여기에 직교한다. 직교한다라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 1이죠. 여기에 두 번째 얘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플러스 b라고 하고 오케이? b라고 하고 뭐 사용하면 돼? 그렇죠. 점집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0,0에서 어디까지 거리다? x 빼기 y 플러스 b 이꼴 제로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거 이용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b가 되겠고 절대값 붙겠고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b가 4루트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가 이 문제 정답이 되겠네. 오케이? 됐죠?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다가 나머지 것 좀 정리 한번 해줄게요. 쉬었다 갑시다.